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오늘은 멘토멘티 그 2기의 두 번째 분하고 하는데요. 닉네임은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이분은 선생님 세대가 몇 세대시죠? 1088세대예요. 1088세대니까 일단은 기본은 온라인으로 하면 15만원에다가 네. 저는 5만원에서 20이에요. 네. 일단 그게 한 달이죠. 네. 만약에 두 달이면 40이 될 거예요. 네. 원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요. 네. 제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분이 있어가지고요. 뭔가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자, 빨리. 네네. 저희가 네. 입주한 지는 별로 안 됐어요. 입주가 언제였었어요? 2020년, 여기 입주 아파트네요. 예, 2020년 9월 달에 입주했어요. 2020년 네. 9월. 근데 제가 네. 세대는 근데 초보예요. 선호하다가 이제 격리로 넘어오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그러면 학원은 경력은 오래됐어요. 학원은 다니신 거예요? 네네, 학원 다녔고요. 자격증은? 자격증은 전산 회계 1급까지? 네네. 그럼 적어도 분계는 하실 줄 아시겠고. 네. 그 세법 관련해서는 지금 세법도- 여기는 도급이에요? 아니면 위탁이신 거예요? 위탁이에요. 근데 세법은 제가 자격증은 안 땄는데 세법도 들었어요, 학원에서. 세무 2급까지는 공부는 네, 하셨고. 네. 위탁이다. 그러면 급여는 어디서예요? 급여는 그 위탁이니까 그 회사에서. 그럼 거의 도급비라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대체적으로 위탁이면 위탁사에서는 직원을 위탁사에서. 파견만 하지. 네, 맞아요. 위탁사에서는 직원을 파견한 직원이 관리소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급여를 책정을 하고 급여를 원천 징수하고 네. 사대보험 신고하고 납부하고 네. 연말정산하고 그런 걸 맞아. 다 하는 게 위탁이에요. 네, 다 해요. 그거 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위탁은 맞네. 그러면 7월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셨어요?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7월 말까지 언니 네, 잊지 7월 말고 말까지 연이 해서 체크. 네, 7월 말까지 네. 6월 거까지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네. 하셔야 돼요. 그게 여기서 영상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근로자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사업자가 근로자가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과세급여의 금액을 총 6개월간 했던 금액을 합계를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금액만 신고하면 끝이에요. 간이죠, 말이야, 간이. 이걸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 근로자한테 근로고용 지원하는 그 세제 혜택이 있어요. 이걸로 해서 세금에 대해서 그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라던가 연말정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근로자가 그 근로소득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에버리지 받은 게 적은 게 평균보다 적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정부 정책상,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로장려금인가 하여튼 모시기 같은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려면 이 사람이 소득금액 구간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로 소득세가 잘못되고 신고했다 그런 걸 예민하시면 안 돼요. 저희 카페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년치를 기다렸다가 이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너무 시기상 너무 늦죠. 갭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상반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쯤에 이 사람한테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7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고, 만약에 안 하면 지급 금액의 1% 또는 재수 없으면 또 빨리 신고하면, 그나마 빨리 하면 0.5%에 대한 가산세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산세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구간에 있는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데, 지급명세서들은 다 그 지급한 금액의 1%면 상당합니다. 이해가시죠? 아니 100만 원이면 만 원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사무실에서 주는 돈이 1000만 원일까요? 아니죠? 본인이 알아서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모두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로자만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용역 사업자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있어요. 트레이너를 사업소득 3.3% 제하고 지급하죠. 그러면 그분이 받은 과세 구간의 금액을 같이 신고하셔야 돼요. 그분도 신고하셔야 돼요. 깜빡하고 그거 빼버리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있다. 사업소득을 제하고 주는 인적 용역에 대한 거는 그것도 신고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입력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카페나 아니면 카페에도 자료는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세법 관련된 시기를 놓치면 뒤지게 뚜까 팬다.
세무서가 똥멍청이가 아니어서 다 발라냅니다. 그러면 요거 놓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영상 보고 하시는데 검토만 한번 해줘. 네. 과세 금액만 하셔야지 비과세 합산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월에는 세입 세출서도 있어요. 네. 세입 세출서도 연희 씨한테 보여드리고 한번 검토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본인이 요청하는 거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를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네네. 부가는 아니고 네. 두 번째는 세입 세출서. 세입 세출서 네, 요거 결산서. 네. 세입 세출서 그거를 이거 작성하는 거. 네, 세 번째는 세무 관련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면에서. 네네. 그것도 밝혀주시면. 자 그러면 일을 나눕시다. 회계 관련한 일이나 아니면 세무하고 이 중에서 부가는 아니고 전표는 네. 아니실 거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되어 있으실 거고 네, 그죠? 다 되어 확인만 있어요. 해봐. 빠진 게 있는가. 네. 확인. 재무상태표 확인.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언니는 세무 관련해서 근로자들 그거 관련해서 질문하실 건가요? 저는 그 제일 세무 세출서하고요, 결산서하고 그 예산을 그때 저는 등록을 다 해놨어요. 그때 영상 보고요. 근데 제가 등록을 제대로 해놨는지 그것도 검토. 네네 검토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을 짠 게 아니라 소장님이 짜서 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등록을 다 해놨는데요. 네. 제가 등록을 제대로 해놓은 건지. 네. 와. 이게 임대아파트 쪽이에요. 이 임대아파트는 임대는 다 이렇게 해요? 네, 툴이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네. 그래서 뽑아서 주셔서 제가 이대로 등록을 해놨어요. 임대 아파트는 특히 LH나 SH가 SH죠? LH나 SH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 예산안을 줘요. 그러니까 폼은 주고. 네, 아니요. 폼이랑 이런 거 예산을 다 짜요. 아 그냥 걔네가 다 짜서 그냥 결론만 주는 거야? 네. 그러면은 다 짜서 우리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내요. 우리가 그러면 수정하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아, 이 금액은 너무 작아요. 우리 이대로 예산 집행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정정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해보고 아 이건 합당하다. 그러면 그대로 정정을 해주고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대로 진행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여기는 편하네요. 예산은 여기서 짤 필요가 없네. 본사에서 짜서 보내주고 확인 현장에서 1차 확인해서 수정 정정 요청해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걸로 최종이 되는 거네. 네. 근데 이때의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때이라고 할 거는 세입자 대표의 그런 건 없네. 임차인은 힘이 자꾸 약해요. 이때이라고 하네. 이해했어. 임차인 임차인 제가 힘이 약해요. 실수라도 이때이라고 이거 임차인으로 알아들으셔야 돼.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단어를 거치고 얘기하는 것보다 입이 먼저 얘기하는 게 빨라요. 이해하시죠? 저 영상 하도 많이 보신 분들은.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그 예산을 짜는 그 담당자가 이 공동회계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특상 공론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많이 빠지거나 네, 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이라도 이런 게 너무 불합리하거나 좀 이렇게 할 필요 이거는 이게 아닌데 라는 부분이 검토는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네. 네. 그러면 본인이 짜면 오히려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데 네. 남이 짠 거를 보면 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영상을 충분히 보시고 저희는 계정 과목별 어떻게 산정하는지 네네. 다 계산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10월달 멤버십 그때 오픈할 때 공부하셔서 검토는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번 예산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다음 해 예산을 할 때에는 얘네들이 우리 각 항목별로 세입 차출로 해가지고 항목별로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최종 금액에 대한 예산 사용 금액에도 퍼센트가 얼마에 사용했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예산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 작년 기준으로 해서 뭐 4.5% 이제 물가 상승이나 뭐 이렇게 인상을 한다 해가지고 반영을 하잖아요. 6%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6%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기존에 떴던 예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6%를 인상을 하지만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만약 오버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전에 사용했던 그 예산의 6%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산을 만약에 100만 원 했어요.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는 1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6%가 아니라 60만 원에 대한 6%를 내줘요. 다시 내가 100만 원을 예산을 되어 있는데 5번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6%를 해주고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100만 원 예산이 100만 원에 되었는데 6%는 106밖에 인정 안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한 건 6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6%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탈 금액으로 해서 전체 6% 인상이잖아요. 그 금액이 다른 데로 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더 올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급여가 4.5% 이렇게 인상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오버가 되니까 그대로 4.5%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탈 금액에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버가 됐기 때문에 급여를 줄여요. 그래서 인상을 그만큼 못 해줘요. 그 말은 즉 올해에 그 세입 세출을 하면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월 할 때마다 예산을 보면서 매일 세출을 봐가지고 비율을 잘 따져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까지 따질 필요 없고 예산에 토탈 비해서 사용 금액이 좀 많이 눈에 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추경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추경이 없어? 저희가 그런 것들은 따로 표시했다가 승인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왔어요? 아니 아직 이거 약간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전 소장님이 갖고 금액을 당초 수능이네 변경 수준 증가에. 그래서 이만큼 더 필요하다 해서 승인을 LH로 올렸어요. 근데 확인 받았어요? 네, 전화했더니 해주신다고? 네, 해주신다고. 조금만 되게 그럼 기다려요. 이거 추경하고 똑같은 기능이네. 추경하면 네. 할 수 있겠네. 네네. 금액도 작으니까 부담이 없네. 네. 해봐 끼켜야 200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이게 공문으로 넘기면 이분들이 검토하고 승인 때릴 추경 가능. 추경 가능. 정정하세요. 네. 추경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또 요청사항 쭉쭉 말씀해. 쭉쭉.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안 하던 거라서 이거를 점검을 좀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거 점검을 받자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예산하고 세입. 그러면 여기는 멘토 멘티는 그러면 한 달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검토만 하면 되니까. 한 달에 합시다. 세입, 세출 관련, 네. 플러스 신고, 정도, 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돼서. 기간은 오늘 날짜 2021년 1월이래. 7월 며칠이에요? 오늘 3일이요. 3일이요. 3일에서 21년 8월 2일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멘토와 멘티는 아래 같이 1개월간 업무에 관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멘토, 멘티는 요 멘티 1조하고 2조는 똑같은데 말만 할게. 멘티는 본 계약이 멘토 멘티 빼고 둘 다 멘토는 멘티는 내용은 똑같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업무 습득을 하여 자립하도록 한다. 의존적인 부탁만 하면은 이때는 멘토의 의지를 파기가 가능하다. 너무 요청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지도 및 습득 기간 계약 시행일부터 최대 1개월로 정하고 21년 7월 3일에서 21년 8월 2일까지. 만약에 기간에 상관없이 사전 미션 완료하게 되면 그 전에 8월 1일이나 아니면 7월 말로 종료될 수도 있어요. 계약 기간 중 주말은 서로의 휴식을 위해서 연락을 하지 않고 계약 기간 중 멘토 멘티 톡방을 통해 실시간 질문 및 답변 가능하고 별도 만남은 가질 수 없고 이거는 제가 중재해야지 네. 저 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안 네. 되고 별도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안 돼요. 계약된 내용에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만료 후 관계는 자연 종료되고 종료 이후 개별 연락하지 않고 이거는 뭐 이렇게 만약 친분이면 그건 상관없는데 끝난데도 요청하는 분이 덜어 있어서 계약기간 중 멘토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고 지급 내역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멘티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며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녀분에 대해서 환불 처리한다. 계약 종료 후 멘토 멘티는 후기 작성을 카페에 자유형식으로 한다. 월급제로 하면 한 달마다 지급한다. 입금은 이쪽 계좌로 전액 먼저 선을 입금하시고 지급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제가 그때 이분한테 지급을 드리는 거예요. 원천 징수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근로소득 간이 찍으면서 사업소득 신고했어.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이에요. 네. 이거는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네. 되고, 그럼 제가 이번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원천징수 하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가까우니까, 멀지가 않으니까 한 번 가서 서류 한 번 훑어주기. 그냥 서비스로. 네. 여기다가 출신, 편한 시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해도 되고, 굳이. 점심시간에 놀아야죠. 알았어. 한번 서류 훑어주기. 네. 저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어떤 죄송해요. 거? 저희가 이제 주차비가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주차비 저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 주차비를 저번에 동영상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나중에. 예.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주차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계약을 하는 그럴까요? 걸로 합시다. 차라리 그게 그럴까요? 깔끔할 것 같아요. 안될 왜냐면 수도 언제 있어요. 될지 모르니까 네, 여기다 맞아요.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 이분이 그것 때문에 또 스탠바이 하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안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그건 네. 추후. 네. 그러면 이거는 요거 20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멘토님 본인 신고해야 되니까 본인은 저한테 그 주민번호를 여기다가 뒤에다가 따로 써주세요. 요거 써주시고. 아시잖아요, 주민번호. 응? 아시잖아요, 주민번호. 아니야 뒤로 써줘. 뒤로 써줘. 왜냐면 종이를 하고 신고하고 1년 전에 다 그냥 다 파괴버릴 거야. 네.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요게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멘토 멘티를 잠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려면 굳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영상을 보던가 카페에 질문하던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스타일로 가셔야지 저게 있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저거를 신청해서 배워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생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놓고 배워야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큰 도화지에다가 저희 보고 밑그림, 색칠, 기한 그 다음에 포장까지 다 해달라고 안 돼요. 어느 정도 본인이 그림을 스케치를 해놓고 색칠도 어느 정도 해놨는데 이거 봐달라 여기 대생이 틀렸다 이 부분은 지워라 이런 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습득을 하려면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의존적인 분은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더더군다나 신청하는 분 중에서 엑셀 안 되시는 분은 엑셀부터 배우고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저희가 엑셀부터 가르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거는 진짜 이게 디테일하거나 고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걸 설명해드리면 말을 못 알아들이면 회계나 이런 걸 못 알아먹으면 저희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현장을 4시간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에서 물어본다. 그럼 적어도 원천징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원천징수조차도 몰라. 이 사람은 왜 세금 떼는지도 몰라. 그러면 원천징수부터 설명 들어가죠? 그럼 그게 어디서 조견표 들어가서 어떻게 원천징수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하는 거 국세청까지 가는 거 그럼 4시간에 해결이 안 돼요. 적어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4시간을 잡고 갔는데 5시간 끝나고 6시간 끝난 경우가 허다해요. 왜? 아무것도 안 됐어. 그냥 오시기만 기다리면 저분이 와서 나한테 얘기 좀 다 해결되겠지라는 그 착각.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아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걸 얘기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진다는 거. 그죠? 아니 시냇물가에 돌이 있고 이끼가 있고 나무 있고 수조들이 있어야지 물이 정화되고 이제 깔끔하게 내려가지 아무것도 없는 배수관 파이프에 물만 집어넣는다면 물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해 가시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지쳐서 그래요. 지쳤어! 왜 이렇게 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요? 어머, 이분이 저를 사칭하려고 제 자리에다 쓰신 거 알아요? 저분이 사칭할 것 같네. 이 사람이 말이야. 괜찮아요. 제 여기다가 이렇게 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복사. 언니야 2장 딸고. 네. 자, 일단은. 여러분 멘토 멘티 어떻게 매칭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거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 영상이 많이 퍼진 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